미국이 잘 되니까 옆에서 같이 좀 따라서 잘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비슷해요, 로봇이. 핵심적인 수혜는 이 정도 두 개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순이 대표님 채널에서 방산, 네네. 우주항공 산업 관련 네네.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네네. 이유가 무엇인지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친구들한테는 되게 미안하고, 네,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러시아가 뭐 가스값 많이 올라서 그쵸. 되게 네. 좋아지는데, 사실은 제일 수혜를 보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아, 미국이 왜 좋아지냐면요. 미국이 그때 사실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업 신용 리스크였잖아요. 기업 부채가 미국은 금융위기 때 가계 부채는 대부분 털었어요. 그때 아, 네. 빅베스를 했잖아요. 네. 그죠? 뭐 서브프라임 때 그쵸, 딱 그쵸. 빅베스를 했고 미국 기업 부채가 문제였는데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좀 큰일 난 거죠. 셰일 가스, 네, 이런 회사들이 뭐 다 트리플 B 막 이러니까 네. 문제였는데 이게 유가가 오르니까 이런 미국 셰일 기업 업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땡길 이익을 1년 만에 다 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부채 다 갚았고요. 요즘에는 무슨 가치주가 돼서 워런 버핏이 막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어떤 미국 기업 부채, 특히나 전통 산업의 기업 부채를 털어버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가 이제 그동안 평화로우니까 막 70년대 무기도 있고 막 80년대 무기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재고 소진을 다 한 거예요. 계속 터뜨려 버리고. 네. 탱크 다, 구소련제 탱크 폭파하고. 그러면 리스토킹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산업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발 걸쳐서 있는 애들이 누구냐니까 이제 카이나 우리나라 방산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니까 옆에서 같이 좀 따라서 잘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셉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5G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퀀텀 점프하고 6G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6G가 되면 기본적으로 3차원 통신이에요. 저궤도 위성하고 통신을 해야 됩니다. 저궤도 위성하고 이번에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 그죠? 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통신망부터 때려가지고 마비시켰는데 앨런 머스크한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요청했죠. 네. 니네 저궤도 위성망 좀 열어줘. 열어줘서 그죠? 이제 러시아가 막 약탈하고 그죠? 뭐 민간인들 살해하고 이런 것들 카메라로 다 찍어서 SNS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게 테슬라의 스타링크 통해서 이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런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이제 6G가 되면 그러면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저궤도 위성. 그럼 발사체, 발사대. 그게 다 우주항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누리호 발사되는 그 관련된 기술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좋아지죠. 그리고 뭐 우주항공 좋아지죠.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죠? 이제 여의도에서 떠야 되거든요. 25년. 그러면 다 그게 방산 기술이에요. 다 이게 융합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쪽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카이가 이제 한국 항공 우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또 거의 버금가게 볼 만한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좀 분석하기엔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약간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뭐 이런 어떤 발사체의 뭐 엔진이나 뭐 통신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요소 기술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네. 아마 작년엔 별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네네. 못했는데 그렇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네네. 이슈 네. 거기에 뭐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뭐 UAM 그다음에 네네. 저궤도 위성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네네. 야, 이거 누리호 발사 끝나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네네.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네. 좀 재료성 네네. 뭐 약간 수급 이탈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네. 해볼 만할까요? 일단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재고 소진이 많이 됐고요. 이제 전투기도 많이 타졌고 뭐 탱크도 많이 타졌고 미사일도 다 타졌어요. 지금 포탄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전투기가 정말 20, 30년 된 구형 전투기 운영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집트는 뭐 전투기가 수백 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중을 뜰 수 없는 비행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유지보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전투기는요, 일단 사고 나서 사는 것도 비싼데 요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우리는 휴대폰 공짜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하지만 맞아요. 네. 요거 업데이트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오. 미국 군수업체에다가. 이게 큰 이제 문제인데 한국형 전투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제 T-50이나 T-50이 이제 고등훈련기예요. 네. 이제 파일럿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네. 이거를 개조해서 여기다 미사일 같은 거 달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FA-50이라고 해서 경공격기라고 하는데 요게 뭐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자국 테러리스트 쪽에 이제 이게 했을 때 출격을 시켜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그 F-16은 나온 지가 뭐 30년 된 데다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형 전투기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업데이트도 잘 유지보수도 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남아나 중동 이런 데서 좀 많이 살려는 니즈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죠. 거기 군수 시스템이 엉망이거든요. 그동안 평화에 다 쩔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보니까 다음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투기를 살려는 니즈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산 전투기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뭐 이런 뭐 이제 천궁 같은 이제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뭐 방위 산업 자체가 네네. 사실 뭐 세계 1위 기술력이 아니긴 하지만 네네. 약간 좀 틈새 시장을 가성비 있는 네네, 시장을 잘 맞습니다. 공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성비 있는 그 진짜 제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그동안 군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던 나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안 하던 애들이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군수 산업의 게 특징이요. 일단 뭐 자국 무기 시스템이 깔려 있으면 다른 무기를 사귀기 쉽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뭐 미국 무기로 다 깔려 있는데 이걸 뭐 러시아산이나 뭐 프랑스산이 싸게 준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계속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도 그런 거죠. 이제 아예 그냥 백지 상태면 우리 무기 시스템을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보수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정수기 사업처럼.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쪽에 기술이 있는지 네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좀 알았어요. 특히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죠. 전차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유명했었는데 맞습니다. 전투기도 네. 이렇게 잘 파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쪽 그렇죠. 관련 산업도 한번 네네. 뭐 물론 빠지면 뭐 매수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네네네. 안 빠진다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는 네. 이제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였고 이제 세상은 평평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네, 그걸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보여줬죠, 여실히. 네. 확실히 좀 큰 틀에서 네네. 좀 달라진 그런 세상을 반영을 해서 네네. 또 이런 쪽 섹터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뭐 한 재작년부터 ESG다 나오면서 네. 약간 좀 오히려 약간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투자를 좀 중단을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와 무색하게 그렇죠. 사실 좀 방위 산업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도 이게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는 월가의 계산식대로 저걸 하면 러시아가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침공 안 할 거야라는 게 주류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세계 질서 헤게모니가 바뀐 거예요. 네. 이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던 시대가 지난 20, 30년이었고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20, 30년이 될지는 또 다른 질서라는 거죠. 돈이 안 돼도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항상 이게 네. 만약에 그 경우를 염두를 네네.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 한 작년부터 이 로봇 부문을 태스크포스에서 네네. 사업부로 격상을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약간 시제품도 CES에 출범을 하고 그 밖에 또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 관련 그런 네네. 사업에 대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8월에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좀 주목할 네네. 만한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 가장 핵심 수혜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요? 네네. 오. 인탑스가 이제 EMS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그 외주 조립하는 이제 이런 쪽이고요.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봇도 여기서 많이 할 거고.
아마 잼스도 인탑스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 인탑스가요, 이제 원래 플라스틱 케이스 하던 업체거든요. 맞아요. 스마트폰 케이스 하던 업체인데, 2세 경영자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내 공장에서 다 빼고 설비를 베트남으로 보내고 나니까 공장이 텅텅 비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시제품 라인으로 이제 본인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약간 좀 그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아. 국내 벤처 기업들이 시제품 생산하려고 그러면 선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아. 심천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네. 오. 그러니까 누가 뭐 몇백 대, 1000대, 2000대 만들 건데요. 여기 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는 콧방귀 삼키죠. 아, 네, 돈이 그렇죠. 안 되니까. 네네,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제 벤처 투자도 하고 그런 서프라이 체인들을 꾸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로봇이 다 약간 그런 틈새 시장에 그냥 약간 완구 비슷하게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고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이제 벤처, 실리콘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전체 제조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삼성이 딱 찾아보니까 얘가 제일 좋네 라고 해서 이제 인탑스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렌텍은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하죠. 네네. 그걸 하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스마트폰용 배터리 보호 회로를 하던 회들인데 맞아요. 네. 요게 이제 전기차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전기차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BMS도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쪽에 이제 BMS를 하기 때문에 로봇도 다 배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렌텍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 업체들이 네네. 뭐 배터리라든지 이렌텍 네네. 같은 게 배터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뭐 케이스라든지 네네. 뭐 그런 껍데기를 외관부터, 만드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부품도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서 조립해 주는 거죠. 아 모듈도 이제 네네네, 조립하고 하는 맞습니다. 것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상관- 폭스콘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MS라고 해서. 네. 그러면은 뭐 감속기라든지 뭐 네네. 핵심 부품 이런 네. 것들은 뭐 삼성전자가 뭐 일본에서 사오든지 알아서 네네. 이제 조달을 하고 그렇죠. 설계는 해주죠. 설계는 설계는 해주고. 이제 설계는 삼성에서 다 주고 네네. 이제 제조나 이제 일부 뭐 중요한 핵심은 삼성이 이거 써라, 뭐 이거 써라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인탑스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비슷해요, 로봇이. 그러면 이제 카메라, 통신 뭐 네. 이런 쪽에도 다 이제 수혜를 보는데 그게 기존 주력 사업에 비해서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네. 이게 핵심적인 수혜는 이 정도 두 개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시제품을 어떻게 보면 네네. 내놓는 거잖아요. 네네, 첫 그렇죠. 그런 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의 뭐 전기차라든지 네네. 스마트폰 시장처럼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다.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미미하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기적으로 그렇죠. 뭐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주가는 막 이런 것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관련돼 있는 회사는 이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를 하셔서 이제 막 한 번에 많은 비중을 태우지 마시고 네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핵심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네네. 잘 고려를 하셔라. 그런 네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끝으로 이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멘탈이 오늘 되게 많이 힘든데요. 네.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19 때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주식 쉬운 거 아니야?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물려가지고 손절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자기가 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 또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좀 조심하고 지키는 전략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위기이자 곧 기회입니다. 지나고 나면. 네, 큰 기회이고요. 사실 자산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되게 또 막 흥분하고 있어요. 좋은 장이 온다고 해서.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또 본인의 계좌를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지켜야 되는 철저한 지키는 전략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장이 온다는 거는 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워낙 싸서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담아간다면 나중에 네네, 그렇죠. 이제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좋을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빠지면 사야지 그러는데 빠지면 못 사잖아요. 못 사죠. 뭐 현금이 없는 것도 그렇고 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2천 깨질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려야지 공부하게 되고, 맞아요. 네, 물려야지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확신도 생기게 되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머리 아프긴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네, 종목 공부하고, 섹터 공부하고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크로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FOMC 뭐 밤에 잠 안 자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종목 공부나 네, 우리 달란트 투자 이렇게 채널, 우리 IT신 같은 채널들 네. 활용해서 네,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크로 콘텐츠를 자주 안 한 이유가 네네. 해봤자 잘 틀리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안 좋게 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쏠림 현상이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그 작살이 나고요. 네. 다들 뭐 뭔가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안 와요, 잘. 근데 뭐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뭐 좋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다 안 좋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해서 네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매크로 이슈해 가지고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뭐 주식창을 안 보실지언정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뜰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도산을 한다든지 그렇죠. 돈을 못 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버 투자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신제품도 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네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신 말씀 있어요? 네네. 네. 그 네. 불황의 역설이라 그러잖아요. 불황이 오면 일단은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좀 안 되던 신기술들이 빨리 적용이 돼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원래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뭔가 하려면 항상 피해를 보는 구경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되면 뭐 택시가 피해를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맞아요. 반대 때문에 못 하는데 네네. 이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뭘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빨리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그게 사실 코로나19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뭐 우리 뭐 위치 추적 이런 거 다 동의했잖아요. 그죠? 그전 같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시면 또 좋은 또 이후에 또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때 부각받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네. 또 기술이 무엇인지 또 다음에 또 대표님 네네. 모셔가지고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